안녕하세요. 뮤직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권영찬, 김자희, 양근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이호학번 문코너들의 경험을 통한 입시 관련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문콘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다희 학우의 수시 합격 스토리와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희에게 좋은 사연을 전달해 주신 최민혁 학우와 박수현 학우의 수시 합격 스토리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수시와 정시 순서대로 이번 입시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합격 사례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반고부터 외고와 농어촌 전형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챙긴 경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김다희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농어촌 서류형으로 문화콘텐츠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 외에도 미디어 광고홍보 등의 학과를 학종 전형으로 가기 희망했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학종은 자신만의 생기부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희 학우님은 어떤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얻게 했나요? 네, 저는 제 생기부에 대해 교과와 비교과, 즉 진로활동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과 과목의 생기부 같은 경우 보통 해당 과목에서 배운 내용에 진로와 관련한 내용을 한두 방울 정도 섞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제 성적 자체에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 과목들이 가지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해당 과목의 이론적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진로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그 후 교과 과목의 내용을 적재적소에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교과 내용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 진로와 관심사를 최대한으로 어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생기부 활동이 만들어집니다. 제 생기부 내용을 예로 들어 얘기해보자면요. 먼저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에 저는 생기부에 연극에 관한 내용을 넣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직접 연극 대본을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인공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사회문화적 특성을 겪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본에서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정리해 발표하면서 교과 과목의 이론적인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인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교과 활동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희망 진로에 관한 내용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본격적으로 학종 전형을 준비하게 된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와 상관없어 보이는 활동이라도 막상 하다 보면 엮을거리가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교과 활동으로는 역사 지리 관련 활동이었던 지리 역사 문화 탐방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탐방 활동을 하며 지역의 문화재 소개 팜플렛이나 홍보 방식에서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제안하고 팜플렛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문화콘텐츠학과 입학하고 보니 제가 했던 활동이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는 정기학습 접사라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문화콘텐츠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전공 수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채워나간다면 더욱 질도 높은 생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로 생기부를 꾸리셨군요. 교과가 가지는 한계점을 비교과로 보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최민혁 학우님의 합격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민혁 학우님께 많은 질문들을 통해 입시와 관련된 다사다난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최민혁 학우님께서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네, 이 친구의 이야기는 특히 처음부터 문화 콘텐츠를 목표로 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성적 때문에 불안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김포 외고 영화과 출신인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로 진학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민혁하고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갈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쉽지는 않았는데요. 김포 외고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고 어문 계열 시험은 정말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친구도 1학년 때는 3점대 후반 그리고 2학년 때 4점대까지 떨어지는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였고 직접 스승의 날 영상, 졸업 영상, 학교생활 영상까지 만들면서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이 친구는 진짜 영상 관련 쪽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고 생기부 안에서도 자기만의 캐릭터와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2학년 때 이 친구는 하나의 색깔로 생기부를 그려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잊고 활동을 무작정 넣다 보니 뭔가 통일성이 부족한 털실구 인쇄 같은 생기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이 활동들 하나의 선으로 묶기 위해 전략을 다시 세웠고 3학년부터는 모든 활동을 하나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친구가 3학년 때 박기수 교수님의 논문을 찾아보고 관련 내용을 생기부에 녹여내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과 학문적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영상을 찍었다는 것에 목표를 둔 게 아니라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점점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 분야에 대한 진심과 실천력을 어필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단순히 영상 제작에 흥미를 가졌더라면 2학년 때는 미디어를 문화, 신화와 연결지어 분석하고 3학년 때는 그런 흐름을 학문적으로 정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흐름이 생기부 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했구나, 꾸준히 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민혁 학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활동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희망하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이 친구는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여전히 영상을 만들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색깔로 통일성을 유지했던 그 최민혁 학우님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현 학우님의 합격 스토리를 들어보실까요? 네, 수연 학우는 안산대 일반고에 진학하여 1학년 때는 항공사와 작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지만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를 미디어 계열로 확정하며 최종적으로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 학우님도 본래 희망했던 분야가 문화 콘텐츠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기부를 어필했을까요? 오히려 진로가 항공사 쪽에서 미디어로 변경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기부를 더욱 그물망처럼 엮어서 풀어냈습니다. 솔직하게 생기부는 학년별, 과목별, 단일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촘촘히 엮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학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심화시켜 다음 학년에서 보충해 더 구체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다른 과목에서 한 내용을 또 다른 과목에 심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젠가처럼 쌓고 쌓아가는 것이 풍부하고 특색 있는 생기부로 만들어가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많은 내용을 엮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학기가 지날수록 성장하는 느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과 선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주도적이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오는 것이 세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을 거쳐 3학년에 이르러서는 진로와 과목을 융합한 심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역량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회 이슈와 미디어 관련 과목을 연결해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진심을 품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발표나 보고서의 제목도 눈에 띄게 구성해 호기심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덕에서 살아남기,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 등등 동아리 활동에서도 나만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사회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며 콘텐츠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기자와 PD 직업인의 특강을 수강하고 독서와 연기한 진로 탐색 활동, 실제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책, 드라마, 사회 이슈를 유기적으로 엮어 내가 이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직업인 특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성을 정리해 표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기부를 콘텐츠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유지하되 비교과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되 큰 맥락 안에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부 작성만큼은 자신을 틀에 가두지 않고 조금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임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입학할 예비 문프로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문화 콘텐츠 학과를 준비하며 제가 느낀 바를 토대로 학년별 후배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학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시스템을 견디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학업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동시에 방향성과 확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업을 접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과를 내기보다 경험을 확장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진로 선택의 근거가 되어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생기부 속에 어떤 흐름으로 녹여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희망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영상 제작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어, 사회, 심지어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도 미디어 관련 주제를 찾아내어 연결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도는 생기부 안에서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는 경험도 찾아옵니다. 성적, 평가, 기대와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방향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려는 태도가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생기부에 기재된 수많은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활동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를 고르고 그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통일된 메시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과 발전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활동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연결짓는 과정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내가 어떤 인재인지,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학과의 커리큘럼, 교수진, 졸업 후 진로와의 연결성을 고민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어떤 학년이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화 콘텐츠학과는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와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영역인 만큼 자기만의 언어로 세계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 그 능력을 천천히 키워가는 과정이 단순히 입학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시와 관련하여 많은 꿀팁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 수시와 성격이 아예 다른 정시연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입시 콘서트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도 수시 전형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학교에 입학하는데 폭넓은 전형이 있듯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권영 창군의 사례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창하고는 어떤 계기로 정시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안산대 일반고를 다녔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수시로 시작했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시 전형을 이유 알게 되었고 각자 성격에 맞는 전형을 택하는 것과 같이 저도 정시가 저의 성격에 더 잘 맞다고 판단하여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정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 내에서 정시 공부를 하기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선생님들의 눈치와 친구들의 눈초리를 맞을 때면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학교 수업도 듣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오기도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직접 정시 전형을 선택한 만큼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연습생 비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이겨내려면 현역생 저에게는 제가 가진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하루 루틴을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아침 7시에 기상하여 7시 반까지 학교에 등교하였고 그 이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아침에 집중이 필요한 국어 독서 질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학 문제나 영어 단어 암기 등 비교적 간단한 공부들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5시 이후엔 스카이 가서 국어나 수학 등 비중 있는 과목들을 먼저 하고 10시부터 그 이후까지 탐구 과목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그럼 이번엔 규칙적인 생활 외에 각 과목마다 실천했던 용찬학우만의 습관이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쓰는 과목 중 제가 가장 자신이 없던 과목이 바로 국어였어요. 어렸을 때 책을 그리 많이 읽었던 편이 아니었어서 고등학교에 올라와 긴 지문을 읽으려고 하니 처음 공부할 땐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국어가 아침에 시험을 치르는 과목이니만큼 아침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서 지문을 항상 규칙적으로 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의 경우엔 기출이 정말 중요한 과목인 만큼 6월 전까지는 정말 지겹도록 기출을 반복했습니다. 이후엔 쉬운 엔제를 풀기 시작하며 보다 창의적인 발상도 시도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주의했던 점은 과도한 엔제 비율이었어요. 기출을 반복 학습하다 보면 이 문제는 어떤 연도에 몇 번 문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고된 과정이었어요. 다소 화려한 발상이 필요한 엔제 문제와는 달리 정제된 평가원 문제들을 매우 지루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요.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돌고도가 기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엔제를 접하되 기출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과목인 영어와 탐구 과목들은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할당량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짜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경우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 짬나는 시간만큼은 항상 단어책을 보고 9월 모의고사 이후 매일 실전 모의고사 1개씩은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때 먼저 개념 1회독을 실시하고 6월 전까지는 주요 과목의 비중을 많이 쓰다가 이후에 탐구 과목의 비중도 늘려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에 더해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지키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용찬학우는 슬럼프가 온 적이 없나요? 만약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수험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곤 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저의 경우는 여름방학이 정말 고된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세웠던 루틴들은 결국 무너지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만 편식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 루틴뿐이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얼마나 빠르게 다시 루틴을 시켜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혼자 다시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시의 좋은 면만 볼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콘에 입학할 정시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정시는 자신만의 싸움입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수능 미만잡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수능 이전에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들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일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항상 겸손하길 바랍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수능이라는 한 번의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에 취해 수시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볍게 보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나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 멋진 한대 문콘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